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양산업이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다, 첨단 산업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반대로 야 이제 별 볼이 없어 그런 사양산업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자를 어떻게 쓸까요? 예, 사양이란 말, 그리고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사양산업이다. 그리고 또 석양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글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양산업이에요. 사는 비낀다는 얘기예요. 기울다, 비스듬하다 할 때 사선을 긋는다, 경사가 졌다 할 때 그런 사자예요. 그리고 양은 볕입니다. 햇볕, 볕양이다. 사는 생산한다 할 때 낳는다, 그렇죠? 업은 이제 업이다,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사는 글자로 보면 나여자와 말두자가 합쳐진 것이에요. 나여자는 사실은 좀 뭔가 무엇을 평평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가지고, 말이라는 게 돛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뭘 붓는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볕이다. 이 글자 자체가 볕이다, 그렇죠? 햇살이 쫙 비치는 모양이다. 그것이 언덕에 닿는다, 언덕에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을 보고 볕이라고 한다. 사는 낳는다는 것이에요. 이 글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걸을 문자다, 그리고 이것은 음입니다. 기슬음이에요. 그리고 낳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기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이마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이마나 또는 어떤 곳에 어떤 문양을 새긴다, 일종의 문신을 한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악령을 물리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또는 이렇게 글을 문자로 쓰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좀 복잡한데요. 일을 뜻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데 해석은 상당히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좀 뒤에 이렇게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양산업, 해가 기울어진다는 뜻이죠. 해가 진다, 지는 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양이라는 것은 저녁 때 서쪽에 기울어지는 해를 얘기합니다. 해가 이렇게 기울어진다. 석양과 같은 말이에요. 석양은 저녁석이죠. 저녁에 있는 해다. 저녁 해는 지는 해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사양이나 석양이나. 그래서 사양이 비친다, 또는 석양이 비친다. 우리가 저녁, 석양, 황혼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석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낱말 자체로는 같은 말이다. 그 대신에 사양은 뭔가 넘어간다는 그런 뜻을 할 때 가끔 쓰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울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세의 변화에 따라 쇠퇴해 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때 나오는 게 사양산업이다. 그리고 사양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양길이라는 건 길은 순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 가는 중이다. 그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사양길을 걷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자는 비길사, 기운다 할 때 비길사는 이제 나여자와 말두라고 했습니다. 나여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사실 좀 평평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 나물여에도 이게 나여자가 들어갑니다. 나물여의 속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획수가 많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서 만드는 글자는 나물여도 있고, 또 조금 그를 척을 넣으면 천천할서, 천천하다, 천천히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서행을 한다, 자동차가 서행을 한다. 또 위에 칠복이 있으면 차례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술을 한다, 차례차례 기술을 한다, 그런 것이 되겠죠. 비낀다는 것은 경사가 졌다, 또는 사선이다, 또는 오늘 배우는 사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좌부변을 쓰게 되면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거한다, 제외한다, 이런 걸로 쓰이겠죠. 그리고 착받침을 붙이면 길도입니다. 길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길이다. 그래서 중도다. 이 길도자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길도자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또 낱말을 만들 때도 각각 조금 애매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아래에
흑토를 붙이고 또 삼수를 붙였다. 이거는 무엇을 칠한다. 칠하는 것도 평평하게 칠한다. 이래도 되겠죠. 도료, 칠하는 어떤 페인트 같은 걸 얘기하죠. 예, 도색을 한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양과 관련해서도 많이 글자가 나오죠. 우리가 쓰는 글자 같은 글자다. 변양. 근데 이것은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인다. 태양, 큰 볕이다. 그렇죠? 큰 볕은 해를 뜻하죠. 네. 그리고 태음, 양은 음과 대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음은 달을 뜻하고 태양은 해를 뜻한다. 그래서 태양력, 태음력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무목을 붙이면 버들양입니다. 예, 버드나무 가지는 이렇게 아주 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듯이 네. 수양 아래로 드리워진 수양 버들 할 때 드리워진 버들을 얘기한다. 또 이렇게 제방변을 붙이면 오른다 위로 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억양 우리가 억양을 말의 그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아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억은 누른다는 거죠. 억제한다. 양은 이렇게 올린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낮게, 어떤 때는 높게 할 때, 억양할 때 양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한다. 국기를 개양한다 할 때도 올림으로 개양을 되겠죠. 삼수를 붙이면 넘어질 탕입니다. 네. 목욕탕 할 때 욕탕 같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탕. 한국 사람들은 탕을 좋아하죠. 국물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을 얘기합니다. 탕. 그리고 여기에 또 위에 초두를 붙이면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린 탕 이렇게 돼서 무슨 소탕한다. 소도 청소할 때 소지요. 그래서 소탕한다. 이런 글자들을 만드는 많은 글자를 만드는 그런 글자예요. 변양이. 자, 앞에서 낭을 사는 걸문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네, 걸문과 관련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문신을 한다. 이마에 무슨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울 수 없는 문신은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여기에 이런 글자를 하면 선비언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비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말소문을 붙이면 언문이다. 상말이다. 상소리 할 때 쓰는 그런 언문이에요. 언문 할 때. 그렇죠. 한글을 옛날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머리혀를 붙이면 얼굴 안이다. 안색이 어떻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걸문에서 나을 산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지만은 원 글자로는 이렇게 걸문이 확실히 나타난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모양의 글자가 더 많이 쓰인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에서 이렇게 글자를 한자를 찾으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고 걸문인가 라고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걸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자를 앞에서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글자 자체를 보면 풀무성할 착이다. 풀무성할 착. 그리고 나무목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풀무성할 착이므로 나무에 풀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일이다.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를 아니다. 이것은 악기를 걸어 놓는 도구다. 악기를 이렇게 악기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걸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악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그리고 또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학업이라 수업이다 할 때 그것도 업이다 해서 악기를 걸어 놓는 도구의 모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글자 자체를. 저는 세 번째 판축 공사를 하는 도구의 모양이다. 예전에 성벽을 이렇게 쌓을 때 양쪽에 판자를 대고 흙을 이렇게 밀어 넣는 그렇게 다지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모양의 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맞다 저게 반드시 맞다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어지간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업자와 비슷한 것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좀 다르죠. 나무목이 아니고 이것은 큰 대다. 네. 그래서 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좀 있다. 사람인을 붙이면 종을 뜻하는 종복입니다. 복. 우리가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얘기하죠. 공공의 공적인 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손을 뜻하는 제방을 붙이면 친다는 뜻의 칠박. 우리가 타박상을 입었다 할 때 이 박자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도를 얘기한다.
옥돌박이라고도 합니다. 박옥이라고 하면 아직 가공하지 않은 옥돌, 그것을 가지고 박옥이를 한다. 그리고 이 글자와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대자, 상대를 한다, 절대적이다 할 때 쓰는 대할 대자, 대답을 한다.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인데 이것도 이 어법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낱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낱말을 제가 제시하는 낱말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지나간 글자들을 다른 낱말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양산업이다. 이 말뜻만 알면 좋겠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러신 분은 사양산업에 대한 설명만 듣고 통과해도 되겠죠. 네. 자, 오늘 사양산업입니다. 네, 이제 해가 지듯이 기울어지는 산업.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몰라. 그렇게 되는 것을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